진심 인도나 아프리카도 이러진 않겠다. 선진국은 개뿔, 그냥 한국으로 갈 거다. 최근 역대급 한파가 강타한 텍사스의 한 교민이 올린 글입니다. 이 텍사스 교민은 영하 20도로 떨어지면서 전기가 끊기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변기물도 식용유도 다 얼고 통신도 잘 되지 않고 주요 도시도로는 다 막혔다고 했습니다. 추워서 차에 히터를 틀고 가족 4명이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엄마랑 딸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작은 동네도 아니고 한국의 7배 크기의 미국 전체 인구수 2위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전기가 없어서 집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공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텍사스 전기 공급업체는 전기 요금을 무려 180배나 올려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 주민은 이번 달에 17,000달러, 하나로 약 1,881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며 세상 어느 누가 이 같은 전기료를 낼 수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갑작스레 전기요금이 치솟은 이유는 이들이 전기를 공급받는 도매 전력업체의 변동요금제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도매 전력업체 그리디는 전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변동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이를 두고 악마의 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소식들과 교민의 글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란 얘기가 실감나네요. 옛날에는 호주 같은 데로 이민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한국이 최고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마스크 안 쓴다고 시위하고 백신 맞으면 정부가 조정한다고 믿는 무식쟁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렇게 많은 걸 보고 그런 나라는 절대 갈 엄두도 안 나네요. 자연재해도 불구하고 국민들 먹고 자는데 지장 없이 운영만 하는 나라들도 요즘은 대단해 보입니다. 투머로우 현시판이네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위험을 느낍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2월 15일부터 북미 전역에 휘몰아친 겨울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손꼽히는 텍사스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같았으나 이번에 큰 피해를 몰고 온 것은 분명 인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이번에 유일하게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여느 주와 달리 독립적인 전력 공급망 체계를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매장량이나 풍력 발전량이 미국 최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의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싸고 풍부한 자원을 다른 주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타주와 연결되는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텍사스만 다른 주와 송전망을 연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는 다른 주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뉴욕도 독립 전력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드를 짰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다른 주와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급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주를 도와줄 수도 다른 주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는 에너지를 민영화시켰습니다. 2002년 완전 소매 경쟁 체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영화 도입률이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민영화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문제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전력 예비율이 목표치를 밑돌아 2014년 이후부터는 줄곧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한 에너지 업체는 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초저온의 날씨에서도 천연가스가 가동하게 하는 시설 부분에서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는 겨울에 영하권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동부 각주와 달리 겨울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민영화는 위기가 닥치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혹한이 닥쳐오자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타주와 송전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해 전력 생산의 44%를 천연가스에 의존했는데 한파로 유전과 석유 정제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한 텍사스 발전원 비중 19%인 석탄도 일부 발전시설 가동에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지적받은 발전원이 풍력과 태양에너지입니다. 텍사스는 전력의 24%를 풍력으로 2%는 태양열과 태양광 등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했는데 폭설에 날씨가 흐려지면서 태양에너지 발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들인 풍력 발전 시설은 터빈이 얼어붙어 절반가량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텍사스는 그간 풍력과 태양 에너지 의존도를 높였는데 이 에너지원은 매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며 결국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전력 공급을 거의 전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가 된 사태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같은 사태와 원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전기가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영화는 국민들의 저항이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고 지금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IEA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전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은 한국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통제하에 안정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가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을 보완하며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적에도 미국 텍사스의 사태를 단적으로 보면 한국의 선택은 틀리지 않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거한 전문가는 가스, 전기, 수도가 없으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이것을 만약 민간이 독점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진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전기가스 민영화를 통해 가격이 올라가는 등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전력시장 민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나 민영화 이후 요금은 대폭 인상되었고 전력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저하되었습니다. 뉴질랜드도 민영화 이후 배전회사 간 과일 경쟁으로 비용이 늘어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IMF 시기 국영기업을 모두 민영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전력 민영화 이후 예비율이 급감하며 단전 사태가 반복되고 전기요금이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단전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고 냄비를 두들겼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외치며 가격 하락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대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가스 요금이 상승했고 자유화 효과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악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민영화가 아니라 재공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에너지를 민영에 맡기지 않는 한국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와서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하려던 민영화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 논란이 더욱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였다는 내용의 논문을 결국 발표하면서 학계와 미 한인단체 등의 비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램지어의 교수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는 3월 5회 램지어 교수가 쓴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정식 게재에 앞서 온라인에 초안을 올렸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게 아니라 매춘 모집업자와 예비 매춘부들이 적은 노동으로 돈을 벌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그는 논문에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요소를 다 뺐습니다. 교수의 신분이란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지한 것이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오로지 매춘업자와 여성 간 경제학적 게임 이론만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성의 계약 조건을 근거로 들면서 식민지 조선 여성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의 성금을 받고
수익을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이는 1993년 오노다마와는 완벽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닥터시사TV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듯 램지어는 사실상 일본인입니다.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본법과 기업법을 강의하는 로스쿨 교수입니다. 18세까지 일본에서 자라 일본어에 능통하고 미국 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네,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오랫동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수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지난 1월 일본 매체 기고에도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것은 순전한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관동 대지진과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다. 일본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가 일본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수나 학자가 아니라 그냥 극우 선동가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학계에서도 램지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저명한 한국-일본사 교수인 알렉시스 더드는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램지어의 논문은 30여 년의 세계 위안부 연구 성과를 무시한 흑인 노예사나 홀로코스트 부인에 준하는 학문적 사기이다. 카터 예커트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도 램지어의 주장은 실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류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저명한 교수들이 그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램지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 매사추세츠주 한인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협의회 등의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그의 교수직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램지어의 논문은 시민교육이라는 하버드대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들 단체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무려 70만 명의 한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들은 램지어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전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논문 철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단 방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org에 논문 철회 요청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시키고 대학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총장은 답변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학 내에서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는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 틀렸는데도 학문의 자유라면 그 자유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라는 뜻일까요? 또한 램지어의 논문이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카카오 총장은 공색하게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 하버드대의 입장은 아니다. 답변을 받은 방크 단장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총장 당신은 하버드대 교수 중에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쓰면 과연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항의 서한을 발송한다. 하버드대 총장은 은근슬쩍 램지어 교수의 편을 들었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가 맞다. 지난 18일 이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언급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여성 권리 신장, 전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법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3자 관계를 중요시한다. 우리 두 긴밀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발전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무부뿐만이 아닙니다. 이 의회도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김 미 연방하원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와 논의해 이 문제를 연방회의에 공론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램지어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역겹다. 영김 의원은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고 소개한 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노예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인격을 손상하면 안 된다. 램지어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 같은 공화당 소속인 미셸 박스틸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역겹다고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움직임은 할리우드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영화 아바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조 셀다나가 일본 위안부 문제 사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조 셀다나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과하라. 성노예 피해를 본 이 생존자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램지어가 사임하거나 논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모두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